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교수이자 제시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15차례에 걸친 재투표 끝에 결국 미 하원 의장에 공화당 원내대표인 메카시가 선출이 됐습니다. 디폴트 위기, 그리고 대중 강경책 우려 등 여러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현지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야말로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공화당 원내대표인 그 케빈 맥카티가 이번 하원 의장의 선출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 15번에 걸쳐서 투표를 이제 거듭하고 또 이제 중간에는 공화당 그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되면서 그 이 맥카티 원내대표의 하원 의장에 좀 먹구름이 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등을 힘입어서 이제 하원 의장에 결국엔 선출되었습니다. 그 지난 그 11월 중간 선거에서 그 하원에서 그 공화당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공화당에서도 빠르게 좀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공격 또는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하원 의장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로는 그 데슬링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채 한도를 이제 상향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그 대중 외교 또는 뭐 경제 경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들과 방향성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맥카티 하원 의장이 그 대중 무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비합리성을 매우 강력한 논조로 이렇게 주장해왔고 비판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 외교에 있어 여러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그동안 공화당이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 왔었던 여러 가지 그 법안들보다 이런 모든 그것들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공화당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또는 뭐 이민 정책, 낙태 반대 법안 등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여전히 그 민주당의 그 상원의 다수당이고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런 법안이 하원에서 설사 통과된다 할지라도 상원에서는 부결시킬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에도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2024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어떤 사전 준비 작업을 미리부터 시작하고 그 이제 그 일종의 그 밀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딱 2년 전이 되었는데 지난 2020년에 있었던 그 의회 난입 사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 실패 이후에 그 이렇게 그 집결되는 그 힘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던 공화당이 다양한 카드들, 특히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또는 정책에 대한 날카롭고 치명적인 정치 공세가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최근 발표됐던 경제지표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서비스 PMI 지수가 49.6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서비스 업황이 경기 위축세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뜻하죠. 제조업 PMI도 역시 위축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렇다면 침체 진입은 확실시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공급관리협회죠,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에 따르면 그 12월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PMI 지수가 49.6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과 또 시장이 12월에 PMI 지수를 한 55.1% 정도로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은 이제 크게 밑도는 수준이고 또 11월 지난달에 PMI 지수가 56.5였던 것에 비해서도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2020년이었죠. 2020년 5월 이후에 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그런 수치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경기에 위축이 되는지 또는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이 PMI 기준은 그 50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치만 봤을 때는 12월 지난달에 비제조업 서비스 쪽의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이렇게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PMI를 통해서 경기 침체 진입을 이렇게 확실하다, 확정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그동안 연준에서 계속 추진해 왔었던 긴축 정책 또는 긴축 효과에 대한 단기적인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연준에서도 이러한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상황들이 호전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1월과 또 2월에 걸친 추수의 분석 등의 이런 필요성들 또 중요성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가오는 12일에는 12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11월에 이어서 12월 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 하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임금 상승률 둔화와 더불어서 12월 CPI 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더 누그러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될 12월의 CPI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6.6%의 CPI가 만약에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에 큰 변화가 직접적으로 바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같은 이유에서 만약에 이번 주 CPI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12월 CPI 변수가 올해 FOMC 기조를 결정짓는 어떤 요인이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또 그 연결해서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12월에 발표될 CPI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중요한 이 인디케이터 역할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CPI 지표가 6% 초반 또는 그보다 이하로 발표가 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둔화세를 인플레이션이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CPI 지표 외에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해 4,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많이 예상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CPI 같은 미시 지표들과 함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종목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소비 시장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12월 동일 점포 매출이 11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경기 방어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이시스의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향후 실적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 현재 미국의 소비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어떤지 판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3년 이제 첫 주를 저희가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지난 12월 말 이후에 미국 소비 실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들, 자료들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 소비 시장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내리고 결정을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의 소비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 중에 그런 팩터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소비 심리,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 두 번째는 이제 원활한 공급망의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시장의 변화에 따른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하는 가처분 가계 소득의 어떤 변화 또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말을 기억해 보면은
2020년에 연말 쇼핑 시즌이 그런 성적이 생각보다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 특별히 온라인 쇼핑의 매출의 경우에는 뭐 역대 최대였다는 점을 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2023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또 소비 시장을 예상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할인 판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세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의 특성상 소비재 공급이 보다 원활하고 또 고용 시장의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2023년의 소비 시장이 생각보다 더 활기를 띨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면서 미국의 그 소비 시장의 그 움직임과 방향을 함께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맨해튼나우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